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2달 동안 4kg를 감량했는데 어렵지도 않았고 건강도 좋아져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유해 볼게요. 지금은 다이어트 식단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루는 다이어트 하던 때처럼 식단도 지켜서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아침은 가볍게 라떼 만들어서 먹을게요. 사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밀가루를 끊는다거나 하면 일주일 사이에도 몇 킬로씩 살이 쭉쭉 빠졌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원칙과 일관성입니다. 여기에서 원칙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원칙을 얘기해요. 이건 아몬드 브릿인데요. 제가 원래 아침에 우유로 라떼를 만들어 먹었었는데 이 기간에는 우유 대신 아몬드 브릿으로 라떼를 만들어 먹었어요. 칼로리가 우유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원칙과 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원칙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한 원칙이다. 보통 우리가 결혼식 바캉스 같은 중요한 날을 앞두고 다이어트 계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대에 임박하게 되고 엄청 극단적이고 막연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저녁에 두유 한 팩만 먹을 거야. 나는 저녁은 굶을 거야 같은.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게 되면 사실 실천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보통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힘든 다이어트는 싫었어요. 이거는 옥수수 수염차인데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셨거든요. 그냥 냉물은 마시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티를 우려서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지 하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사실 본인은 잘 못 먹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체중 감량의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원칙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 믹스를 엄청 좋아해서 하루에 3잔 이상은 마시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커피 믹스를 다 끊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커피 믹스는 무조건 하루에 딱 한 잔만 마실 거야 와 같은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거죠. 지금은 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고 있고요. 이 토마토 마리네이드와 샐러드를 만들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 제 다이어트에서의 원칙은 첫째, 노슈가, 노밀가루, 노야식. 둘째, 하루 30분 주 3회 이상 운동하기. 셋째, 하루 칼로리 제한이었어요. 사실 이거 말고도 자질구레하게 실천한 것들이 많은데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노슈가, 노밀가루, 노야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만드는 음식에서 설탕 대신 다른 감미료를 넣었고요. 밀가루는 혈당 지수가 낮은 통밀가루나 아몬드 가루로 대체를 했고 야식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맛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수두룩한데 거기에 단맛을 제한해서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다니요. 저는 조금을 먹어도 다이어트를 해도 맛있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쭉 높여줘서 살을 찌게 하는 단당류인 설탕 대신에 스테비아를 사용했습니다. 방금 만든 토마토 마리네이드에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넣었고요. 각종 샐러드 드레싱에도 스테비아를 활용을 했어요. 스테비아는 설탕의 100배나 되는 단맛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테비아만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만들 수는 없고 시중에 판매하는 스테비아라는 이름이 붙은 감미료를 보면 대체로 스테비아와 에리스톨이 혼합된 제품이더라고요. 스테비아는 0칼로리였고요. 또 일부 다이어트 전문가분들은 아무리 스테비아가 0칼로리라도 단맛에 중독되게 되면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찾게 되고 그러니 궁극적으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던데 일단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이어트 하게 되면서 음료에 칼로리 쓰는 게 너무 아까워서 당이 들어있지 않는 저런 티 종류를 많이 마셨어요. 지금 이건 블루베리 과일 티고요. 옥수수 수염차나 둥글레차 이런 것들도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인 밀가루 음식을 끊었어요. 라면, 파스타, 빵, 과자 같은 음식이죠. 대신에 혈당 지수가 흰 밀가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통밀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통밀빵은 통밀가루의 함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통밀가루 100%의 빵을 만들어서 슬라이스해서 냉동시켰다가 하나씩 토스트기에 구워서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빵은 이렇게 먹는다지만 한 번씩 쿠키 같은 달달한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아몬드 가루로 쿠키를 만들어 먹었어요. 아몬드 가루로 쿠키를 만들려고 합니다. 레시피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아몬드 쿠키를 만들면서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한 제품인데요. 0칼로리네요.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막연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보다는 혈당 지수를 기준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혈당 지수는 탄수화물 음식이 식후 우리 몸의 당을 얼마나 빨리 상승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혈당 지수가 높은 떡, 빵, 흰 밀가루 같은 음식들은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빨리 변환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서 지방을 축적하게 한다고 해요. 반대로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급격히 분비하지 않아서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게 되는 겁니다. 혈당 지수는 55 이하는 낮음, 56에서 69는 보통, 70 이상은 높음인데 흰밀가루빵은 혈당 지수가 약 70, 통밀빵은 약 50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베이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까미가 너무 보채서 안 되겠어요. 손 씻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 씻고 베이킹을 했죠. 총 12개의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들어간 재료로 칼로리 계산을 해보면 대략 아몬드 쿠키 하나당 232kcal예요. 적지 않은 칼로리입니다. 좀 더 작게 만들 걸 그랬나봐요. 노슈가 노밀가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다음은 노야식입니다. 대략 6, 7시에 저녁을 먹으면 그 이후에 야식을 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야식을 먹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의 공복이 유지되어서 간헐적 단식의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가끔 너무 늦게 자서 배가 고픈 날은 아몬드 브리즈를 마시거나 토마토에 스테비아를 뿌려 먹는 정도는 먹기도 했습니다. 저는 운동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걷는 것도 너무 싫어해서 몇백 미터 떨어진 집 근처 마트를 갈 때도 차를 타고 다니는 지경이었죠. 헬스나 PT는 힘들어서 꿈도 못 꿨어요. 대신에 집에 있는 실내 사이클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탔어요. 높은 강도도 아니고 그냥 제가 탈 만한 낮은 강도로 탔죠. 그러다가 인터벌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서 30분 자전거 타는 시간 중 마지막 5분은 30초 간격으로 약한 강도로 천천히 타기, 강한 강도로 빠르게 타기를 5세트 반복하고 마무리했어요. 운동이 힘들지 않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때 제가 다이어트 정책이었는데 인터벌 운동을 시작하고 다시 살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좋았어요. 이외에도 식후 30분 이내에는 많이 움직이기, 가까운 곳은 걸어다니기 같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갔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전에는 계단 2-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헐떡거렸는데 이제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체중 감량에 건강까지 좋아진 거죠.
아까 만든 쿠키인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무리 다이어트라도 맛없으면 못 먹잖아요. 속도 촉촉하고 상당히 맛있습니다. 저는 제가 먹어야 하는 칼로리를 계산하고 먹은 음식들을 기록해서 정리했어요. 칼로리를 알려주는 많은 어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야지오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야지오는 유료와 무료 버전이 있는데요. 저는 무료 버전만 활용해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절대 유료 광고가 아닙니다. 일단 야지오 어플에 내 신체 정보 입력을 하고 감량하고 싶은 몸무게 목표치를 설정하면 하루에 내가 먹어야 하는 칼로리를 알려주더라고요. 하루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 계획적으로 먹고 또 과하게 먹지 않게 되어 다이어트 성공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했던 6월의 기록입니다. 이외에도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일단 흰쌀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해서 현미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나마 식감이 부드러운 바라 현미쌀을 활용했습니다. 미리 씻어서 불려야 하는 게 조금 귀찮아요. 그리고 밥을 할 때 바로 이 곤약쌀을 활용했습니다. 흰쌀, 바라현미, 곤약쌀을 1대1대1로 밥을 지었고요. 곤약쌀은 거의 칼로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쌀에 섞이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쌀밥을 양껏 먹을 수 있다는데 곤약쌀을 먹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매번 밥하기 귀찮잖아요. 저는 이렇게 소분해서 냉동밥 보관 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가 하나씩 꺼내 먹었어요. 요거 한 그릇이 대략 20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130kcal 정도 돼요. 저녁 메뉴는 곤약밥을 활용한 비빔밥입니다. 곤약밥을 활용하고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칼로리가 그렇게 높지 않아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에요.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할 때 제 목표는 4kg 감량이었어요. 다이어트가 끝난 후 식단을 지키지 않으면 1kg 정도는 다시 살이 찌는 것까지 감안한 계획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다이어트가 끝난 지금까지도 저는 크게 살이 찌고 있지 않습니다. 야식을 끊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제 다이어트 얘기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마른 체형이어서 오늘 저의 얘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저는 30대 중후반부터 해마다 꾸준히 몇백 그램씩 살이 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바지보다 원피스가 편해지고 왜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주 오래전부터 입던 치마에 허리가 잠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뱃살, 옆구리살이 많이 찌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제대로 해본 건 이번이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지만 개인적으로 건강, 체력 모두 좋아졌다고 느껴져서 제 경험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다이어트하는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아니 이걸 제가 샤워하고 갈아입으려고 의자에 걸쳐놨는데 떨어졌나봐요. 근데 또 그새 그걸 보고 까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